여러분, 요즘 70대 어르신들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는 걸까요? 식당에 가도 70대는 잘 안 보이고 여행지에 가도 대부분 50, 60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욕심이 없어진 거지. 이제는 쓰는 재미보다 아끼는 재미가 더 큰 거야.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다고 봅니다. 요즘 70대가 소비를 안 하는 이유는 절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현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70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일하면 보상받고 저축하면 노후가 안전할 거라 믿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막상 70대가 되어보니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병원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고 한 번 아프면 통장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즘 70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돈을 써도 내가 나중에 병원에 누워있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이 순간부터 소비는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과 죄책감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요즘 70대가 의도적으로 소비를 멈췄는지, 이게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생존 전략의 문제라는 걸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70대인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60대 그리고 50대의 아주 가까운 미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일부 70대는 이미 한 번 다 속아봤다. 지금의 70대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세대가 아닙니다. 한 번 크게 믿었다가 그 믿음이 무너진 경험을 가진 세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70대가 젊었을 때 사회가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노후는 걱정 없다. 저축하면 말년에 편안하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끝났다. 이 말 다들 믿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고요. 월급 받으면 저축부터 했고, 자식 공부시키고, 집 장만하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연금은 이 정도면 살 수 있겠지 수준이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집은 분명 자산인데 막상 팔아보면 현금이 남지 않습니다. 병원비는 젊었을 때와 차원이 다르고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끝이 안 보입니다. 70대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겪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70대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말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광고도, 정책도, 노후 대비라는 말도 이제는 한 번 더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잘 될 거라 믿었다가 현실에서 배신당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70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을 쓰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내가 감당해야 할 건 전부 나 혼자다.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소비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처럼 기분 좋으면 쓰고 필요하면 다시 벌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70대에게 소비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소비 앞에서 한 번 더 멈추는 겁니다. 이건 인색함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경험에서 나온 아주 현실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지금 70대가 소비를 줄인 이유, 그 출발점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는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요즘 70대의 소비 행동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심리가 어떻게 숫자와 통계로 그대로 드러나는지 차분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부. 숫자가 말해주는 냉혹한 현실. 말로만 불안하다는 게 아닙니다. 요즘 70대가 왜 소비를 멈췄는지는 숫자가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70대 이상 가구의 전체 소비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비가 안 늘었다는 말은 실제로는 소비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70대는 어디에 돈을 쓰고 있을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먹는 즐거움, 입는 소비, 여행과 외식,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고 병원비, 약가, 건강 관련 지출만 급격히 늘었습니다. 즉, 70대의 소비 구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택 소비는 줄고 강제 소비만 남은 상태. 이건 절약이 아닙니다. 통제력을 잃은 소비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이번 달엔 좀 써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 돈 혹시 병원비로 써야 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70대는 지갑을 열기 전에 항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소비는 없어도 되는가? 미뤄도 되는가? 안 쓰고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소비는 바로 중단됩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은 이겁니다. 요즘 70대는 돈을 안 쓰는 세대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사라진 세대입니다. 이 상태에서 왜 이렇게 안 쓰세요? 라고 묻는 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질문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70대의 진짜 공포, 바로 수명 리스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부. 돈보다 더 무서운 것, 수명 리스크. 요즘 70대가 소비를 멈춘 이유를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라고 보면 핵심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70대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수명 리스크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길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회복됐고 다시 벌 수 있었고 계획이 어긋나도 수정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대는 다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을 여행에 쓰는 건 70대에게는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반드시 이 계산이 같이 따라옵니다. 이 돈을 쓰면 내가 나중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번 크게 아프면 이 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까? 이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소비는 멈춥니다. 왜냐하면 70대 이후에는 한 번 아픈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원 한 번, 수술 한 번, 간병이 필요한 순간 한 번, 이게 겹치기 시작하면 그동안 아껴온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7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안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써야 할지도 몰라서 못 쓰는 거다. 이 말 속에는 절약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한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70대는 자기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아주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소비의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즐거움 중심 대신 생존 중심, 현재 만족 대신 미래 대비. 이 변화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낸 선택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수명 리스크가 왜 하필이면 의료비 공포로 집중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소비를 어떻게 얼어붙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부. 소비를 얼어붙게 만드는 의료비 공포. 70대의 소비를 완전히 멈춰 세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의료비 공포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병은 더 이상 혹시가 아닙니다.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병 자체보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비용입니다. 검사비, 비급여 치료, 약값, 입원비, 간병비,
이 5가지가 한 번에 겹치기 시작하면 통장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특히 7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간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술보다 무서운 건 수술 이후입니다. 혼자 화장실을 못 가는 순간 병원비는 월 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대는 소비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이 돈을 써도 내가 나중에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여행도 외식도 취미도 전부 사치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 의료비를 개인이 상당 부분 감당하도록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즉,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쓸 수 있는 자유자금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걸 70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가 병원에 오래 누워 있는 걸 봤고, 한 달 사이 통장이 반토막 나는 걸 봤고, 퇴원 후에도 비용이 끝나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70대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지금 안 쓰면 불행할 수는 있어도 나중에 쓰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 이 생각 앞에서 소비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포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공포가 왜 자식에게 남겨주기가 아니라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소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부. 자식에게 남기려는 게 아니라 기대지 않으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70대가 소비를 안 하는 이유를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요즘 70대는 자식을 위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소비를 멈춘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이미 자식들의 삶을 다 봤습니다. 집값에 눌려 살고, 직장도 불안정하고, 아이 키우기도 버거운 현실. 그래서 70대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 인생이 흔들린다. 내 병원비는 결국 자식에게 돌아간다. 이 계산이 서는 순간 돈을 쓰는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건 내 돈이니까 써도 된다였다면 지금은 이 돈은 혹시 내가 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떠넘기게 될 돈일지도 모른다 가 됩니다. 그래서 70대는 이상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인색해집니다. 좋은 음식도 그냥 집에서 먹지 뭐. 여행도 다음에 몸 괜찮아지면. 옷도 있는 거 입지 뭐. 이 말들은 절약의 말이 아니라 책임의 말입니다. 특히 요즘 70대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식에게 손 벌리는 노후만큼 서글픈 게 없다는 것. 그래서 소비를 줄입니다. 즐거움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미덕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에게 떠넘긴 선택입니다. 70대는 혼자 버틸 수 있어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배워버린 세대입니다. 그래서 소비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항상 이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다음에서는 이 모든 판단이 모여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유, 즉 왜 요즘 70대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써도 안전하지 않아서 소비를 멈추게 되었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6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써도 안전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요즘 70대가 소비를 안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써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소비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지만 요즘 70대는 소비를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소비가 미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70대의 경제 구조를 한번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연금은 고정되어 있고, 물가는 매년 오르고, 의료비는 예측이 안 되고, 사회 안전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 지갑을 연다는 건 모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70대는 돈을 쓰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점검합니다. 이 소비는 다시 벌 수 있는가? 되돌릴 수 있는가? 없어도 생존에 문제가 없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소비는 바로 보류됩니다. 이건 지나친 걱정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판단이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의료비가 걱정되지 않고 간병이 두렵지 않고 노후가 예측 가능하다면 70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소비할 수 있습니다. 즉, 요즘 70대의 소비 감소는 개인의 인색함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노인들은 돈을 안 쓰냐라는 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조 속에서 70대가 다시 소비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7부. 그렇다면 70대의 소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여기까지 오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럼 70대는 앞으로도 계속 아끼기만 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비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요즘 70대에게 필요한 건 더 쓰라는 말이 아니라 안심하고 써도 되는 구조입니다. 70대의 소비에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측 가능한 소비만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 번 쓰고 끝나는 소비, 앞으로 비용이 더 붙지 않는 소비, 이런 것만 허용됩니다. 반대로 유지비가 계속 나가는 것, 병원비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 심리적 부담이 큰 소비는 자연스럽게 배제됩니다. 둘째, 통장을 중심에 두는 소비입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지금 통장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70대는 이렇게 소비합니다. 큰 한 번 대신 작은 여러 번, 과시 대신 생활 안정. 이건 위축이 아니라 적응입니다. 셋째, 소비를 죄책감 없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둔다는 겁니다. 전부 끊어버리면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 외식, 멀리는 아니어도 근거리 나들이, 비싸지는 않지만 만족감 있는 취미,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소비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70대의 소비는 줄어든 게 아니라 선별된 것입니다. 클로징. 안 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선택입니다. 요즘 70대가 소비를 안 하는 건 게을러서도, 욕심이 없어서도, 인색해서도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사회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사람의 소비 습관입니다. 지금 70대가 보여주는 모습은 앞으로 60대, 50대가 겪게 될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왜 나만 불안한가가 아니라 내 판단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을 가져가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소비를 줄였다고 삶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 삶을 재설계하고 있을 뿐입니다.